여러분, 살면서 돈 때문에 가까운 사람과 사이가 멀어진 경험 혹은 돈 문제로 사람의 밑바닥을 보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은 적이 있으신가요? 친한 친구 사이에도 돈 거래는 하지 말라는 오랜 격언은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인간관계를 흔들고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는 말일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말이나 직업, 사회적 지위를 봅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사람의 가장 깊은 본질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싶거든 다른 것을 볼 필요 없이 그가 돈을 쓰는 순간을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품이 있고 점잖아 보여도 돈 앞에서는 결코 자신의 본성과 가치관을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거짓을 꾸밀 수 있지만 피 같은 돈을 쓰는 행동만큼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돈이라는 가장 정직한 거울을 통해 상대방의 인격과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는 물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돈의 방향이 곧 마음의 방향이며 그 사람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수십만 원짜리 옷이나 고가의 취미용품을 눈 하나 깜빡 않고 사면서도 부모님 용돈이나 자녀의 학원비 앞에서는 늘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늘 가족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돈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만족을 향해 흐를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기적인 것을 넘어 심리학적으로는 자기애적 성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필요나 감정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가 하는 사랑한다는 말은 자신의 이기심을 가리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 말보다 더 정직하다는 진리는 돈을 쓰는 순간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는 늘 낡고 허름한 것을 쓰면서도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지갑을 엽니다. 자신이 입을 옷 한 벌, 먹을 밥 한 끼는 아껴도 자녀의 교육이나 부모님의 병원비 앞에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쪼개고 쪼개어 자식의 책 한 권을 더 사주는 어머니의 마음과 넘치는 부를 가지고도 자신의 쾌락에만 돈을 쓰는 어떤 아버지의 마음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 사회에는 또 다른 유형이 존재합니다. 바로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쓰기는 하지만 그 목적이 상대방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위한 것입니다.
고가의 선물을 사주고는 반드시 SNS에 올려 자신이 얼마나 너그럽고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과시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이들의 돈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흐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씀씀이를 보지 않고 그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그 사람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관찰하십시오. 돈을 쓰는 그 무대 위에 그 사람의 영혼이 그대로 투영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지독한 구두쇠처럼 한 푼 한 푼에 벌벌 떨다가도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마치 돈이 무한한 것처럼 과시하며 돈을 씁니다. 이런 사람의 본질은 허영심과 열등감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내부에서는 사무용품 하나까지 일일이 간섭하며 비용을 아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래처와의 술자리에서는 가장 비싼 술과 요리를 주문하며 자신의 부를 과시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속마음은 검소함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모습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돈으로 자신을 포장하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일관된 모습을 보입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달아빠진 옷을 입고 끼니도 간소하게 해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지독한 짠돌이라며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큰 홍수가 나자 그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수재민을 위해 아무도 모르게 기부했습니다. 그의 낡은 옷과 소박한 밥상은 인색함의 증거가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한 숭고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검소함은 인색함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기 위한 위대한 인내였음을 말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그 돈을 쓰는 동기와 진정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돈을 쓸 때의 표정과 태도 또한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쓸 때마다 마치 자기 살점을 떼어주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합니다. 계산서 앞에서 깊은 한숨을 쉬고 카드를 내밀면서는 얼굴을 찡그립니다. 이런 사람은 돈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며 돈에 대한 집착과 불안이 매우 큰 사람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과거의 경제적 트라우마나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행복의 수단이 아니라 불행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그 방패를 내려놓는 행위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돈을 쓸 때도 담담하고 평온하며 때로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가족과 맛있는 식사를 한 후 덕분에 잘 먹었네라며 웃으며 계산하는 가장의 모습은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과 안정감을 가족에게 선물합니다. 이런 사람은 돈을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산 선생은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막아두면 썩지만 적절히 흘려보내면 생명력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돈을 쓰는 태도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지혜와 삶의 균형 감각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가 돈을 물건에 쓰는지 경험에 쓰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관을 엿보는 매우 중요한 창입니다. 물론 살아가기 위해 물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명품 가방이나 고가의 시계, 비싼 차를 사들입니다. 그의 기쁨은 물건을 소유하는 그 짧은 순간에 머무르며 곧 새로운 물건을 향한 갈증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소비는 그의 내면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에 과감히 돈을 씁니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 새로운 것을 배우는 강의,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식사 한 끼에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가치가 떨어지지만 소중한 경험과 추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서 더욱 빛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 그가 무엇을 삶의 진정한 자산이라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돈과 얽힌 약속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뢰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와 갚을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는 온갖 감언이설과 함께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하고 그의 태도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합니다. 하지만 갚을 날이 되면 연락을 피하고 온갖 핑계를 대며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고 가족이 아프며 세상 모든 불행이 자신에게만 닥친 것처럼 행동합니다. 심지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잊은 척하며 오히려 내가 언제 그랬냐며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의 본성은 무책임과 이기심 그 자체입니다. 그들에게 약속과 신뢰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회용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단돈 100원이라도 거래해서는 안 되며 인생에서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입니다. 돈으로 잃는 것은 신뢰로 잃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을 갚을 때 더욱 빛이 납니다. 그들은 약속한 날짜보다 더 일찍 갚으려 노력하며 작은 이자나 감사의 선물이라도 함께 건네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호의를 빚으로 여기고 그 빚을 최대한 빨리 갚는 것을 인간의 당연한 도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면 숨거나 피하는 대신 먼저 연락하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새로운 약속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려 애씁니다. 빌릴 때의 간절함보다 갚을 때의 성실함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인격입니다.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 또한 그 사람의 인품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푼돈은 돈도 아니라며 함부로 여기고 거스름 돈 몇백 원쯤은 받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그러움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는 작은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에 대한 태도를 넘어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작은 친절, 작은 약속, 작은 시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큰 존경이나 신뢰를 얻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큰 약속을 지킬 리 없듯 작은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큰 돈 앞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의 일화에서 우리는 종종 그들이 땅에 떨어진 동전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는 인색해서가 아니라 모든 돈에는 그 가치에 맞는 역할이 있음을 알고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큰 것도 다스릴 수 있는 법입니다. 반대로 푼돈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장부를 꼼꼼히 기록하는 사람은 매사에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나쳐 인색함으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바탕에는 성실함과 정직함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돈의 가치를 숫자의 크기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 돈에 깃든 자신의 땀과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상치 못한 돈, 즉 횡재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그의 그릇의 깊이를 측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복권 당첨자들이 불행한 말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생긴 공돈에 이성을 잃고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사치품을 사들이며 하루아침에 돈을 모두 날려버립니다. 이는 그의 삶에 장기적인 계획이나 철학이 부재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의 인생은 늘 순간의 쾌락과 즉흥적인 감정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어서 불행했고 돈이 생기자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해 더 큰 불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반면 그릇이 큰 사람은 갑자기 생긴 돈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다룹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빚을 갚아 신용을 회복하거나 묵묵히 저축하여 미래를 위한 종잣돈으로 삼거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배움에 투자합니다. 그들은 돈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행운을 주변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이 결코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처럼 뜻밖의 행운 앞에서 흥분하지 않고 그것을 더 큰 가치를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눔의 방식 또한 그 사람의 내면을
투명하게 비춥니다. 어떤 사람은 기부를 할 때 반드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언론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눔은 어려운 이웃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평판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선행에는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행을 베풉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나눔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나눔의 진정성입니다. 1,000만 원을 기부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사람보다 단돈 10,000원이라도 진심을 담아 남몰래 돕는 사람의 인격이 훨씬 더 고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혜의 거울은 결국 자기 자신을 비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산 선생이 강조했듯 우리가 이 지혜를 배우는 이유는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돈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인가? 나는 돈을 쓸 때 어떤 표정을 짓는가? 고통스러운 의무인가? 아니면 즐거운 나눔인가? 나는 돈과 관련된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는가? 나는 순간의 만족을 위해 물건을 사는가? 아니면 평생의 자산이 될 경험을 사는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쓴 돈이 행방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가계부를 쓰는 것은 단순히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가장 정직한 명상입니다. 그 돈이 정말 가치 있게 쓰였는지 아니면 한순간의 욕망이나 과시욕에 의해 낭비되었는지를 냉철하게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성찰이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현명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돈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 증폭시키는 거울일 뿐입니다. 돈 앞에서 우리는 모두 자신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그 모습이 탐욕스럽든 이기적이든 혹은 자비롭고 이타적이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작은 창문을 통해 인간이라는 깊고 넓은 세계를 이해하고 나아가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위대한 보물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는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마음의 너그러움과 영혼의 품격에 있다는 다산의 가르침을 평생의 지혜로 삼으시어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